속보입니다. 78%요. 몽골 국민 78%가 한국과의 통합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믿기 어렵죠?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에요. 한국이요. 국경도 안 맞닿은 나라를요. CNN 특파원이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다가 멈춰 섰습니다. 충격받았거든요. 택시 기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한국어로요. 간판을 봤습니다. 절반이 한글이었어요. 식당, 은행, 병원. 한글 천지였습니다. 여기가 서울인가 착각했대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 회사 취직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들어가려고 밤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외웠고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은 바로 옆 나라예요. 경제 대국이죠. 러시아도 붙어 있습니다. 역사적 맹방이었어요. 그런데 왜 몽골은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을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인 한 명이 몽골에 갔어요. 손에 든 건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사전이요. 그것도 철자가 틀린 불완전한 거였어요. 누가 봐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를 바꿨어요. 1998년이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던 해요. IMF 위기였죠. 모든 걸 포기해야 했어요. 해외 지원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만 예외였어요. 몽골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무너지면서도 몽골만큼은 포기 안 한 걸까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계가 국경을 닫았어요. 중국이 몽골을 버렸고 러시아도 외면했습니다. 유럽은 답도 안 했어요.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의료진 50명을 보냈어요. 장비를 실어 날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후 몽골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금함을 들고요. 한국 돕기 운동이었어요.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반지를 빼서 넣었어요. 울면서요. 한국이 우릴 살렸다고 했습니다. 2023년 몽골 국립대에 한국학과가 생겼어요. 정식학과로요. 첫날 지원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50명만 뽑는데요. 경쟁률 6대 1이었어요. 왜 이렇게 몰린 걸까요? 2024년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형제국가 선언을 한 거예요. 10만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우리 형제.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전 한 권이 어떻게 나라를 바꿨을까요? 왜 몽골은 한국을 형제라고 부를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지금부터 그 30년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모르는 진실이요. 한 권의 낡은 책에서 시작된 기적 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1993년 그 운명의 교실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51살이에요.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런 소개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1993년 3월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어요. 영하 20도였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어요. 낯선 땅이었습니다. 몽골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가방 하나와 사전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두려웠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대학으로 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어요. 학생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간절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보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러 왔습니다. 학생들이 박수쳤어요. 환영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몽골어로 뭐라고 했어요. 통역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기다렸대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대요. 책상 위에 사전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한국어 몽골어 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만든 거라 철자가 틀린 게 있었습니다. 단어도 부족했어요. 미안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거든요. 수업을 시작했어요. 한글부터 가르쳤습니다. 가나다라. 천천히 썼어요. 학생들이 따라 썼습니다. 열심히였어요. 쉬는 시간에도 연습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배움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이름이 바트였습니다. 22살 청년이었어요. 선생님, 저 한국 가고 싶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싶어요. 한국어 열심히 배울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한국이에요? 물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도 있잖아요. 가까운 나라인데요. 바트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달라요. 우리랑 비슷해요. 작은 나라지만 강해졌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 진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교실을 둘러봤어요. 낡은 책상, 금간 칠판, 깨진 창문. 열악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쓰지 않을 시설이었어요. 하지만 학생들 눈빛은 달랐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배움에 집중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더 잘 가르쳐야겠다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준비하려고요. 교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바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보고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벌써 왔어? 물었습니다. 바트가 웃었어요. 밤새 여기 있었어요. 집이 멀거든요. 왔다 갔다 할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나아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교실에서 밤을 샌 거예요. 추웠을 텐데요. 배고팠을 텐데요. 하지만 포기 안 한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학생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간단한 문장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더듬더듬하지만 의사소통이 됐어요. 뿌듯했습니다. 사전이 비록 불완전해도 학생들은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전에 없는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현대 단어들이 빠져 있었어요. 구식 사전이었거든요. 어떡하죠?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전에 없어요. 밤마다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직접요. 새로운 단어를 찾아서 몽골어 뜻을 달았어요. 몽골 친구한테 물어가면서요. 손으로 썼습니다. 프린터가 없었거든요. 100장, 200장. 쌓여갔어요. 학생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이거 쓰세요. 제가 만든 사전이에요. 학생들이 감격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바트가 울먹였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은혜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주니까 보람 있어요. 계속 가르치고 싶어요. 6개월 후였습니다.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어요. 20명 전원이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어요. 15명이 합격했습니다. 놀라운 성적이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결과를 낸 겁니다. 졸업식 날이었어요.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요. 낡았지만 정성껏 입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바트가 대표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웠으니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학생들은 한글 한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말하고 꿈을 꾸고 있었어요. 불완전한 사전 한 권이 이들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날 밤 혼자 교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사전을 뒀어요. 낡고 틀린 게 많은 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20명의 인생을 바꿨고 앞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을 바꿀 겁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울란바토르 야경이었습니다. 불빛이 적었어요.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곧 바뀔 거예요. 이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배우고 돌아오면 몽골도 발전할 겁니다. 한국어가 그 시작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교실이 가득 찼어요. 학생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문이 난 겁니다. 한국어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요. 모두 배우고 싶어 했어요. 사전이 부족했습니다. 20권밖에 없었거든요. 학생들이 돌려가며 썼어요. 한 명이 1시간씩 보고 다음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불평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해 했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했어요. 한국 교육부에 연락했습니다. 사전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학생이 늘었다고요.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다렸어요. 답이 왔습니다. 100권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환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학생이 사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사전이 도착한 날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나씩 받아갔어요. 소중하게 안았습니다. 마치 보물을 받은 것처럼요. 어떤 학생은 울었어요. 제 인생 첫 책이에요. 평생 간직할게요.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한 권의 사전에서 시작된 물결이었어요. 작았지만 강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앞으로 30년간 이어질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1997년 11월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IMF 위기래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해외 사업 중단한다고 했어요.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학생들한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한국 사정이 안 좋아요. 제가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교육원도 문 닫을 거예요. 학생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바트가 물었어요. 언제 다시 오세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회복돼야 올 수 있어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5년치 짐이었어요. 사전, 교재, 학생들 과제.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학생들을 버리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나왔어요. 50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꼭 다시 와요. 기다릴게요. 한국어 계속 공부할게요. 소리쳤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두고 가서요. 하지만 한국이 회복되면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을게요. 선생님 말씀이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나라가 난리였어요. 회사가 망하고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거리에 실업자가 넘쳤어요.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금반지를 내놓았어요. 나라를 살리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교육부에 갔습니다. 몽골 교육원 언제 재개하나요? 물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워요. 예산이 없어요. 해외 사업은 전부 중단이에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몇 년은 힘들 거예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몽골 교육원만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대요. 믿을 수 없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어떻게 가능하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특별 지시예요. 청와대에서요. 몽골만큼은 포기하지 말라고 했대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몽골이에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요.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몽골은 다르대요. 우리를 믿고 있대요. 지금 우리가 떠나면 배신이 된대요. 어려워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대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몽골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정말 오셨어요. 믿었어요. 한국은 약속 지키는 나라잖아요. 안아줬어요. 미안해. 늦어서. 하지만 돌아왔어. 이제 계속 가르칠게. 교육원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빠듯했어요. 한국이 어려우니까요. 교재도 부족했고 시설도 열악했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멈출 수 없었거든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00명, 200명. 소문이 퍼진 겁니다. 한국이 IMF 위기에도 몽골을 안 버렸다고요. 약속을 지켰다고요. 그런 나라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신뢰를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이름이 어른이었습니다. 19살 소녀였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래요. 스스로 무너져도 약속은 지킨대요. 그런 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한대요. 그래서 저 한국어 배우러 왔어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신뢰가 이렇게 퍼지고 있었어요. 어려울 때 지킨 약속이 더 큰 믿음을 만든 겁니다. 돈이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신의가 사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2000년이 됐습니다. 한국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IMF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기적이었습니다. 몽골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한국 대단해요. 3년 만에 일어섰어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교육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어요. 새 교재를 만들었고 교실을 확장했습니다. 컴퓨터도 들여왔어요. 학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한국 기술이에요. 대단하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트가 한국에 갔습니다. 첫 졸업생이었거든요. 일자리를 구했어요. 서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석 달 후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한국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열심히 일하면 인정해줘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가족 보냈어요. 감사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학생이 성공한 겁니다. 한국어 덕분에요. 사전 한 권에서 시작된 꿈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보람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한국에 갔습니다. 10명, 20명. 일자리를 구했어요. 공장, 식당, 농장. 어디서든 열심히 일했습니다. 몽골 사람 성실하다고 소문났어요. 한국 회사들이 좋아했습니다. 몽골 근로자 더 보내달라고 했어요. 몽골에서 한국 붐이 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을 꿈꿨어요. 한국어 학원이 생겼습니다. 거리마다 한국어 간판이 보였어요. 한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음악 때문이 아니었어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IMF 때 보여준 그 신뢰 때문이었어요. 2003년 몽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 만찬이 열렸어요.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켰죠. 그 신뢰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어요.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몽골 대통령이 악수했어요. 박 교수님 덕분에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찾았어요. 한국어가 그들 인생을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덕분이에요. 어려워도 몽골을 포기 안 했잖아요. 그게 신뢰를 만든 겁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대통령이 웃었어요.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당신이 시작이었어요. 인정하세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IMF 위기가 축복이었을까요? 역설적이지만 그랬어요. 어려울 때 지킨 약속이 더 큰 신뢰를 만들었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을 얻은 겁니다.
한국이 현명했어요. 몽골 학생들이 계속 한국에 갔습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매년 늘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환영했습니다. 몽골 근로자 최고래요. 성실하고 배우려고 해요. 한국어도 잘하고요. 완벽한 인력이래요. 몽골도 변했습니다. 한국 돈이 들어왔어요. 투자가 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지었어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어요. 한국어 하는 젊은이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세계 경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버텼어요. 몽골도 버텼습니다. 함께 위기를 넘긴 겁니다. 신뢰가 힘이 된 거였어요. 어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28살이 됐어요. 선생님, 저 한국 회사 과장 됐어요. 몽골 여자로는 처음이래요. 열심히 일한 덕분이에요. 한국어 배운 덕분이고요. 선생님 은혜 평생 못 잊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난방도 안 되던 그곳에서 학생들이 사전을 붙잡고 공부하던 모습이요. 그때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란 겁니다. IMF라는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아 꽃을 피운 거였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몽골 국영 방송에서 대장금을 방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국 드라마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전국이 들썩였어요. 시청률이 50%를 넘었습니다. 2주일 후엔 70%였어요. 3주일 후엔 90%를 돌파했습니다. 몽골 전체가 대장금을 보고 있었어요.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방송 시간만 되면요. 상점도 문을 닫았어요. 모두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대장금이요. 택시기사도 손님을 안 받았어요. 드라마 보는 시간이니까요.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장금 진짜 실화예요? 장금이 정말 있었어요? 네, 실화예요. 대답했어요. 조선시대 실존 인물이에요. 여자로는 최초로 어이가 됐죠. 왕의 주치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학생들이 관심 보인 게 드라마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신이었어요. 어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장금이 포기 안 하잖아요. 어려워도 계속 노력해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게 한국 문화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요.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쉽게 포기 안 해요. 역경을 이겨내려고 해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었지만 일어섰어요. 그게 한국 정신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이름이 태무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장금이 정직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요? 노력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정직을 중요하게 여겨요. 거짓말하면 신뢰를 잃으니까요.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방송이 끝난 후 거리가 변했습니다. 한식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메뉴판에 한글이 적혔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식을 찾았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음식이요.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이들이 정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면을 이야기했습니다. 효도를 강조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가치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한 학생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대장금처럼요. 장금이 아버지를 위해 헌신했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라마가 이 학생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도와드려요.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효도가 중요해요.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한국 방식으로 살아볼게요. 몽골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대장금 신드롬, 몽골을 바꾸다. 제목이었어요.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한류가 아니다. 가치관의 변화다. 한국 정신이 몽골 젊은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 행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거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대답했어요. 학생들이랑 준비할게요. 한국을 제대로 보여줄게요. 행사 날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앙광장이었어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전통 춤을 췄어요. 한복을 입고요. 아름다웠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인사했어요. 여러분, 한국 문화는 단순한 드라마나 음악이 아니에요. 그 안에 정신이 담겨 있어요. 정직, 근면, 효도, 존중. 이런 가치들이 한국을 만들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죠. 여러분도 이 정신을 배우면 강해질 수 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맞아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문화가 전파되는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행사 후 한 몽골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아들이 변했어요. 전에는 게을렀는데 이제 열심히 일해요. 한국 드라마 보고 나서요. 근면이 중요하다고 배웠대요. 고마워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한국은 그냥 보여줬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한국이 없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한국이 가르쳐 준 거예요. 감사해요. 2010년이 됐습니다. K-팝이 몽골에 들어왔어요. 빅뱅,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거리에서 한국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한글 간판이 더 늘었습니다. 한류의 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요. 뿌리가 깊었어요. 대장금으로 시작된 정신의 교류가 바탕이 됐습니다. K-팝은 그 위에 핀 꽃이었어요. 근본은 가치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더 성실해졌습니다. 수업에 늦지 않았어요. 과제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어?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대답했어요. 한국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들어왔습니다. 공장을 지었어요. 몽골 직원을 뽑았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우대했어요. 제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합격했어요. 한국어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태도 때문이었어요. 한국 기업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몽골 젊은이들 달라졌어요. 예전과 다르게 성실해요. 시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문화를 배웠거든요.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정신을 익힌 거예요. 놀라워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문화가 사람을 바꾼 겁니다. 드라마 한 편이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꿨어요. 한류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교육이었던 거예요. 2015년 몽골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싶다고 했어요. 중학교부터 가르치겠다고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국 정신을 배우려고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문화를 이해하잖아요. 그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필요해요. 승인됐습니다. 몽골 전역 중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어요. 수만 명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이 부족했어요. 한국 정부가 10만 권을 보냈습니다. 교재도 지원했어요. 교사 연수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드라마 한 편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젊은이들을 바꿨어요. 한국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신이 대단한 거였어요. 2012년이었습니다. 삼성이 몽골에 왔어요. 전자공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이었어요. 몽골 정부가 환영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니까요. 1000개 일자리래요. 몽골 젊은이들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제 학생들도 지원했습니다. 30명이요. 한국어 할 줄 아니까 유리했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25명이 합격했어요. 기뻐 날뛰었습니다. 삼성이에요. 세계적 기업이잖아요. 일할 수 있어요. 축하했습니다. 잘할 거야. 한국에서 배운 대로 하면 돼.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학생들이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일을 안 시켜요. 교육만 시켜요. 일주일째예요. 언제 일 시작해요? 궁금했습니다. 현장에 갔어요. 직접 보려고요. 공장 교육장이었습니다. 몽골 직원 1000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인 강사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칠판에 적혀 있었어요. 기본 자세, 인사 예절, 시간 엄수, 품질 관리.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도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삼성 직원이에요. 삼성은 품질로 승부해요. 완벽해야 해요. 그러려면 기본이 중요해요. 인사 잘하기, 시간 지키기, 책임감 갖기. 이게 먼저예요. 일은 그 다음이에요. 몽골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국인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교육하세요? 물었어요. 빨리 일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장장이 웃었습니다.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기초가 탄탄해야 해요. 우리는 직원을 학생처럼 가르쳐요. 몇 달 걸려도 제대로 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공장은 바로 일 시키잖아요. 공장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라 인재를 만드는 거죠.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게 한국 방식이에요.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이 학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학교요. 3개월 후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품질이 좋았어요. 불량률이 낮았습니다. 본사가 놀랐어요. 신규 공장치고는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기초 교육 덕분이에요. 시간 들였지만 효과 있었어요. 몽골 직원들 훌륭해요. 어른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만났어요. 어때? 물었습니다. 좋아요. 대답했어요. 배우는 게 많아요. 일뿐 아니라 삶의 자세를 배워요. 한국 방식이요. 시간 지키는 것, 완벽하게 하는 것, 책임지는 것. 제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포스코도 왔습니다. 철강 공장을 지었어요.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500명이요. 제 학생들이 또 지원했어요.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한국어 실력과 성실함 때문이었어요. 포스코도 삼성처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요. 포스코 교육은 더 강도 높았어요. 안전 교육이 핵심이었습니다. 철강 공장은 위험하거든요. 한국인 안전 관리자가 매일 가르쳤어요. 헬멧 쓰기, 안전화 착용, 비상 대피 훈련.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한 학생이 불평했어요. 너무 많이 시켜요. 매일 똑같은 거 연습해요. 지겨워요. 안전 관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걸린 거예요. 한 번 실수하면 죽어요. 지겹더라도 해야 해요. 완벽하게 몸에 배야 해요. 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포스코 몽골 공장이 무사고를 기록했어요. 신규 공장인데도요. 본사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었어요. 교육이에요. 현지 공장장이 대답했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몽골 직원들이 잘 따라왔고요. 이제는 스스로 안전을 챙겨요. 현대건설도 진출했습니다. 도로 건설이었어요. 울란바토르와 지방을 잇는 고속도로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몽골 인력 2,000명을 고용했어요. 역시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 교육은 실무 중심이었어요. 장비 다루는 법, 측량하는 법, 품질 검사하는 법.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옆에서 직접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몽골 직원들이 배웠습니다. 태무진이 현대건설에서 일했어요. 제자였습니다. 찾아갔어요. 어때? 힘들어? 물었습니다. 힘들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좋아요. 기술을 배우니까요. 한국 기술자들이 아낌없이 가르쳐줘요. 숨기지 않아요. 다 알려줘요. 놀라워요. 왜 놀라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태무진이 말했습니다. 중국 회사에서 일한 친구 있어요. 거기는 안 가르쳐 준대요. 중국 사람들끼리만 하고 몽골 사람은 허드렛일만 시킨대요. 한국은 달라요. 똑같이 대해줘요. 존중해줘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의 차이구나 싶었어요. 현지인을 동등하게 대하는 거요. 기술을 나누는 거요. 독점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진짜 교육이었어요. 2015년이었습니다. K기업 몽골 직원이 10,000명을 넘었어요. 삼성, LG, 포스코, 현대. 대기업들이 다 왔습니다. 몽골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했어요. 미래가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변화였습니다. K기업에서 일한 몽골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시간 관념이 생겼습니다. 품질 의식이 높아졌어요.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식 근무 문화를 익힌 겁니다. 한 몽골 경제학자가 논문을 썼습니다. K기업의 교육 효과라는 제목이었어요. 읽어봤습니다. 놀라운 분석이었어요. K기업이 몽골 노동시장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고요. 교육기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논문 결론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지 않는다. 사람을 키운다. 현지 인력을 인재로 만든다. 이것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이익이다. 신뢰를 쌓고 충성도를 높이니까.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K기업 CEO들을 초청했습니다. 감사 만찬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연설했어요. 한국 기업들 덕분에 몽골 젊은이들이 변했어요. 일하는 법을 배웠고 사는 법을 배웠어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감사합니다. 삼성 법인장이 답사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거 안 했어요. 한국에서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직원을 소중히 여기고 교육에 투자하는 거요. 그게 한국 방식이에요. 몽골도 똑같이 대우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몽골 정부 인사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차별하지 않는 나라요. 어느 나라든 똑같이 존중하는 기업들이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좋아하는 겁니다. 만찬 후 삼성 법인장과 얘기했습니다. 교육에 왜 그렇게 투자하세요? 물었어요. 당장 손해 아니에요? 시간도 돈도 드는데요. 법인장이 웃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요. 직원이 성장하면 회사도 성장해요.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올라가요. 결국 이익이에요. 게다가 보람도 있어요. 보람이요? 물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요. 법인장이 말했습니다. 몽골 청년이 우리 공장에서 일하며 인생이 바뀌는 거 봐요. 가족을 부양하고 꿈을 이루는 거요. 그게 돈보다 값져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대단하구나. 단순히 돈 벌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러 온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학교를 세운 겁니다. 교실 없는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2020년 2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순식간에 번졌어요.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경을 닫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먼저 몽골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러시아도 막았어요. 몽골이 고립된 겁니다. 3월이었습니다. 유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사망자가 쏟아졌습니다. 미국도 혼란에 빠졌어요. 병원이 마비됐습니다. 세계가 공포에 떨었어요. 몽골도 위험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의료 시스템이 약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했어요. 의료진도 모자랐습니다. 장비는 더 없었어요. 인공호흡기가 전국에 100대도 안 됐습니다. 큰일이었어요. 몽골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대요. 도움이 필요해. 누구한테 요청할까? 중국은 자기들도 어려워.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유럽은 답도 안 해. 미국은 혼란스러워. 누가 우릴 도와줄까? 보건부 장관이 말했대요. 한국이요. 한국은 코로나를 잘 막고 있어요. 방역 시스템이 훌륭해요. 의료진도 우수하고요. 한국한테 요청합시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대요. 한국이라면 믿을 수 있어. 연락해봐. 4월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몽골 도우라는 지시래요. 의료진 파견하고 장비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도 어려운데요? 확진자 나오고 있잖아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와야 해요. 몽골은 형제 같은 나라예요.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죠. 5월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 50명이 몽골에 도착했어요. 방역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감염내과 의사, 간호사, 역학조사관. 최정예 팀이었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습니다. 마중 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데 와주셔서요. 팀장이 웃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몽골이 어려우니 와야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최선을 다할게요. 의료진이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방역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문제를 찾았습니다. 진단키트가 부족했어요. 검사 속도가 느렸습니다.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하나하나 고쳐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진단키트 10,000개가 도착했습니다. 무상 지원이었어요. 인공호흡기 100대도 왔어요. 마스크는 100만 장이었습니다. 보호장비도 수천 벌이었어요. 엄청난 지원이었습니다. 몽골 보건부 장관이 감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줘요? 한국도 필요할 텐데요. 한국 의료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겪었으니 노하우가 있어요. 몽골이 똑같은 실수 안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이겨내요. 6월이었습니다. 한국식 방역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사망자가 거의 안 나왔어요. 몽골이 코로나를 잘 막고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세계가 놀랐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덕분이에요. 몽골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의료진을 보내줬어요. 장비도 지원했고요. 방역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막을 수 있었던 건 한국 때문이에요. 감사해요. 7월이었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돕기 운동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릴 도와줬으니 우리도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주도했어요. 제자였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 한국 도울 거예요. 돈을 모으고 있어요. 마스크도 사서 보낼 거예요. 한국이 우릴 도와줬잖아요. 우리 차례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한국이 감동할 거야. 하지만 몽골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모금액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어요. 일주일 만에 1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200만 달러, 300만 달러. 계속 늘었어요.
몽골 국민 거의 전부가 참여한 겁니다. 거리에 모금함이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동전을 넣었습니다. 지폐를 넣었어요. 할머니가 반지를 빼서 넣었습니다. 한국 도와야 해요. 우릴 살려줬어요. 울먹였어요. 우리도 뭐라도 해야 해요. 학생들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로요. 한국 여러분 힘내세요. 시작됐습니다. 몽골이 응원해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도울게요. 함께 이겨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나왔어요. 한 명씩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상이 한국에 전달됐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감동이에요. 몽골 고마워요. 우리도 힘낼게요. 함께 이겨내요. 한국인들이 울었습니다. 몽골의 마음에 감동받은 겁니다. 8월이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러웠지만 왔습니다. 청와대 회담이었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진짜 친구예요.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몽골과 한국은 형제예요.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몽골도 우릴 도와줬어요. 응원해줬고 모금도 해줬어요. 마음이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동맹이에요. 서로 돕는 거죠. 감사해요. 악수했습니다. 단단했어요. 회담 후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형제 관계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이다. 역사적 선언이었어요. 9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백신 소식도 들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 의료진이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공항이었어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이요. 손을 흔들었어요. 감사해요. 소리쳤습니다. 한국 의료진 고마워요. 평생 못 잊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도 울었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해요. 몽골이 믿어줘서요. 우리를 받아줘서요. 함께 이겨낸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코로나가 보여준 게 뭘까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였어요.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진짜예요. 한국과 몽골이 그랬습니다. 서로 도왔어요. 위기 속에서 우정이 더 깊어진 겁니다. 형제가 된 거였어요. 2023년 3월이었습니다. 몽골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궁금했습니다. 무슨 발표일까요?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중요한 발표인 게 분명했어요. 교육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작했어요. 몽골 국립대학교에 한국학 전공이 신설됩니다. 정식학과예요.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 역사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죠. 첫 신입생은 50명입니다. 내년 3월 입학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정식학과라고요? 전공으로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 전 사전 한 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정식학과가 되는 겁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학 전공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해요. 한국은 몽골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예요.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어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교수진도 발표했어요. 한국인 교수 5명, 몽골인 교수 5명. 총 10명이었습니다. 저도 포함돼 있었어요. 주임 교수로요. 놀랐습니다. 제가요?
장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교수님이 적임자예요. 30년 경험이 있잖아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따로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박 교수님,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30년 전 사전 한 권 들고 오셨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과찬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한국 정부 지원이 있었고 학생들이 열심히 했어요. 다 같이 만든 거예요.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씨앗을 뿌렸어요. 이제 나무가 된 거예요. 큰 나무요. 다음 달이었습니다. 한국학 전공 건물이 완공됐어요.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요. 교실, 도서관, 컴퓨터실. 모든 게 최신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10억 원이 들었대요.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왔어요. 몽골 교육부 장관도 왔고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었어요. 예비 신입생들이었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만든 사전이 우리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낡은 사전 한 권이 정식 학과가 된 거였어요.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제가요. 주임 교수니까요. 가위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싹둑. 테이프가 끊어졌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어요. 한국학과 개소. 소리쳤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을 봤어요. 책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책이요. 소설, 역사서, 경제서. 수천 권이었어요. 한국 출판사들이 기증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한 듯 만졌어요. 이 책 다 읽을 수 있어요?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대답했어요. 여러분 거예요. 마음껏 읽어요. 한국을 배워요. 학생들이 기뻐했습니다. 책을 꺼내 펼쳤어요.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어렵지만 배우고 싶어 했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교실로 갔습니다. 최신 장비였어요. 전자칠판, 컴퓨터, 프로젝터. 한국 대학교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최고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몽골 학생들이 최고로 배울 수 있게요. 한국학의 요람이 되길 바래요.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신입생 50명이 앉았어요.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그 교실이 떠올랐어요. 낡은 책상, 금간 칠판. 그곳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훌륭한 교실에 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했어요. 여러분은 한국학 1기 학생이에요. 역사의 시작이죠. 자랑스러워해요. 한국을 배우는 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배우고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학 전공하면 뭐가 돼요?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대답했어요. 외교관이 될 수 있어요. 통역사, 무역 전문가, 교사. 많은 길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국과 몽골을 잇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리요?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말했어요. 여러분은 양쪽을 이해하잖아요. 몽골 사람이지만 한국을 아는 거죠. 그럼 두 나라를 연결할 수 있어요. 오해를 풀고 협력을 만들고 우정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할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것 같았어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부터요. 가나다라. 칠판에 썼어요. 30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젠 전자칠판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선명했어요. 시대가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놀라운 속도로 배웠어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간단한 대화도 했어요. 저는 학생입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유창하진 않았지만 열심히였어요. 학기 말 시험을 봤습니다. 평균 점수가 80점이 넘었어요. 우수했습니다. 놀라웠어요. 1학기 만에 이 정도라니요.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학생 10명을 한국에 보냈어요.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주일 동안 서울을 돌아보는 거요. 대학교도 방문하고 기업도 견학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하는 거였어요. 돌아와서 학생들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 정말 대단해요. 발전했어요. 깨끗하고 체계적이에요. 사람들도 친절해요. 저도 한국처럼 살고 싶어요. 몽골을 발전시키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학생들이 꿈을 갖게 된 겁니다. 한국을 보고 가능성을 본 거예요.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겁니다. 한국학이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첫 졸업생이 나왔어요. 50명 전원이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어요. 몽골 교육부 장관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도 왔어요. 학생들이 한복을 입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 명씩 불렀어요. 악수했습니다. 축하해요.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렴.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 최선을 다할게요. 졸업생 대표가 답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했어요. 30년 전 낡은 사전 한 권에서 시작됐어요. 이제 정식 학과가 됐어요. 저희가 첫 졸업생이에요. 자랑스러워요. 한국학을 배워서요. 앞으로 두 나라를 위해 일할게요. 약속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두 일어나 박수쳤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사전 한 권, 학생 20명.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정식 학과에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겁니다. 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한국어가 몽골의 미래가 됐구나.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에요. 꿈을 이루는 도구예요. 인생을 바꾸는 열쇠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시작에 있었다는 게요.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파원이 몽골에 온다고 했습니다. 한국-몽골 관계를 취재하러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요. 주임 교수니까요. 좋아요. 대답했어요. 기꺼이 할게요. 특파원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인 여성이었어요. 이름이 에밀리였습니다. 경력이 20년이래요. 세계 곳곳을 다녔대요. 하지만 몽골은 처음이래요.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어가 왜 이렇게 인기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안내했어요. 에밀리가 놀랐습니다. 간판 절반이 한글이네요. 감탄했어요. 식당, 상점, 카페. 다 한글로 쓰여 있어요. 여기가 서울인 줄 알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계속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한국어로요. 에밀리가 또 놀랐습니다. 택시 기사도 한국어 해요? 네.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이 해요. 기본 인사는 다 아니까요. 한국이 익숙한 거예요. 대학교로 갔습니다. 한국학과요. 학생들이 수업 듣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봤습니다. 에밀리가 지켜봤어요. 집중하네요. 말했어요. 진지해요. 장난치지 않아요. 한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요.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발음 좋네요. 칭찬했어요. 학생들이 기뻐했습니다. 에밀리가 질문했어요. 왜 한국어 배워요? 다른 언어도 많은데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좋아요. 문화가 좋고 사람들도 좋아요.
한국어 배우면 기회가 많아요.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어요. 미래가 보여요. 진지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한국은 우리랑 비슷해요. 작은 나라지만 강해졌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 배워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됐어요. 받아 적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30년 전엔 아무도 한국어 몰랐잖아요. 지금은 국민적 현상이에요. 비결이 뭐예요? 신뢰예요. 대답했어요. 한국이 신뢰를 쌓았어요. IMF 때도 몽골을 안 버렸어요. 코로나 때도 도와줬고요. 기업들은 몽골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그 신뢰가 쌓인 겁니다. 언어는 결과예요. 신뢰가 원인이죠. 에밀리가 놀랐습니다. 신뢰라고요?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요? 물론 이익도 있어요. 대답했어요. 하지만 근본은 신뢰예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믿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한국이 자기들을 배신 안 할 거라고 믿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날 시장에 갔습니다. 재래시장이었어요.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대장금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어요. 왜 한국 드라마 봐요? 좋아요. 상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배워요. 정직하게 사는 법, 열심히 일하는 법. 한국 드라마 보면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봐요.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삶의 방식을 배우는구나. 중얼거렸어요. 저녁에 한식당에 갔습니다. 에밀리가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먹어보더니 놀랐습니다. 맛있네요. 정통이에요. 한국에서 먹던 맛이에요. 주인이 자랑스러워했어요. 한국에서 배웠어요. 2년 동안 서울에서 일했어요. 레시피 그대로 해요. 에밀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가득했어요. 몽골 사람들이요. 한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인기 많네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한식이 일상이 된 거예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몽골 음식처럼 됐어요. 매일 먹어요. 다음 날 K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공장이었어요. 몽골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인터뷰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어때요? 물었습니다. 좋아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배우는 게 많아요. 한국 방식으로 일하니까요. 정확하게 하는 법, 책임지는 법. 인생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대충 살았는데 이제 달라요. 한국이 가르쳐 줬어요. 에밀리가 공장장한테 물었습니다. 몽골 직원들 어때요? 일 잘해요? 훌륭해요. 공장장이 대답했어요. 성실하고 배우려고 해요. 한국 직원만큼 잘해요. 자랑스러워요. 함께 일하는 게요. 오후에 대통령 궁으로 갔습니다. 대통령 인터뷰였어요. 에밀리가 준비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몽골 관계를 어떻게 보세요? 물었어요. 형제예요.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에요. 진짜 형제죠. 어려울 때 서로 도왔어요. 신뢰가 깊어요. 이런 관계가 세계에 많지 않아요. 자랑스러워요. 한국이랑 형제라는 게요. 국민 78%가 한국 통합을 원한다는데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대통령이 대답했어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거든요. 신뢰하고요. 함께하고 싶어 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통합이 가능할까요? 에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론 어려워요. 대통령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주권 국가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예요. 경제도 문화도 다 연결돼 있어요. 형태만 다를 뿐 실질적으론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틀 동안 본 게요. 한국이 몽골을 완전히 바꿨어요.
언어, 문화, 가치관. 모든 게 한국이에요. 이건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혁명이에요. 조용한 문화혁명이죠. 어떻게 보도할 거예요? 물었습니다. 진실을 쓸 거예요.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한국이 몽골의 한 일을요. 신뢰로 나라를 바꾼 이야기요. 세계가 알아야 해요. 이게 진짜 외교라는 걸요. 무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요. 일주일 후 CNN에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제목이 조용한 문화혁명, 한국어가 몽골을 바꾸다였어요. 에밀리가 리포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니다. 가치관의 변화다. 한국 정신이 몽골에 뿌리내리고 있다. 경제보다 강한 힘, 신뢰가 만든 기적이다. 영상이 세계로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단해요. 무기 없이 나라를 얻었어요. 이게 진짜 힘이에요. 세계가 배워야 해요. 한국 방식을요. 유럽 언론도 따라했습니다. BBC, 가디언, 르몽드 모두 몽골에 특파원을 보냈어요. 한국 몽골 관계를 취재했습니다. 비슷한 결론이었어요. 한국이 신뢰로 몽골을 얻었다. 이것이 21세기 외교다. 한국 정부가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저한테요. 박 교수님 덕분에 한국 위상이 높아졌어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식 외교를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대답했어요.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한국 정신이 대단한 거죠.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보고 있구나. 한국과 몽골 이야기를요. 작은 나라 두 개가 만든 기적을요. 신뢰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한 거예요. 자랑스러웠습니다.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다가왔어요. 한국과 몽골 형제국가 선언식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앙광장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다고 했어요. 준비가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장을 단장했어요. 무대를 세우고 국기를 걸었습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했어요. 한국학과 학생들이요. 의미 있는 날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언식 전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1993년 낡은 사전 한 권 들고 몽골에 온 날이요. 학생 20명이랑 시작했던 그때요. 이제 양국이 형제가 되는 겁니다. 꿈만 같았어요. 선언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광장으로 갔어요. 이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인데 수천 명이 와 있었어요. 한복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이요.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렸어요. 몽골 대통령이 마중 나갔습니다. 포옹했어요. 형제처럼요. 카메라가 찍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두 나라 정상이 이렇게 따뜻하게 앉는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광장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에 국기를 들고 있었어요. 태극기와 몽골 국기요. 함께 흔들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먼저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시작했어요. 한국과 몽골이 형제가 되는 날이죠. 우리는 오랜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제 형제예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형제죠. 30년 전 한국이 우리한테 왔어요. 계속 말했어요. 사전 한 권 들고요.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문화를 나눠줬고요. 위기 때 도와줬어요.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형제예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 같았어요. 10만 명이 동시에 박수쳤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몽골, 형제, 소리쳤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몽골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우리를 형제로 받아줘서요.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몽골도 작죠. 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요.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한국은 약속해요. 계속 말했어요. 몽골을 절대 배신 안 할게요. 어려울 때 도울게요. 함께 성장할 거예요. 형제니까요. 형제는 평생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손들도 형제로 살게 할 거예요. 약속해요.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더 크게요.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감사해요. 한국. 사랑해요. 울고 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한국 대통령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심이 통한 거였어요. 드디어 서명식이었습니다. 형제국가 선언문이요. 두 대통령이 나란히 섰어요. 문서를 펼쳤습니다. 카메라가 집중했어요.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서명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선언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함께요. 환호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울고 웃었어요. 태극기와 몽골 국기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하늘이 두 국기로 뒤덮였어요. 장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학과 학생 100명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한국어로요.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따라 불렀어요. 광장 전체가 아리랑을 합창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학생 대표가 나왔습니다. 어른이었어요. 제 제자였습니다. 이제 35살이 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운 첫 세대예요. 시작했어요. 30년 전이었죠. 박진우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사전 한 권으로 시작했어요. 계속 말했어요. 낡고 틀린 게 많은 사전이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알게 됐어요. 꿈을 갖게 됐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그 사전 덕분이에요. 교수님을 무대로 불렀어요. 저요? 놀랐습니다. 어른이 손짓했어요. 올라오세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10만 명이 저를 봤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감사해요. 교수님. 소리쳤어요. 어른이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들었어요.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만든 사전이 우리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고생이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대통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악수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한국과 몽골이 형제될 수 있었던 건요. 감사합니다. 몽골 대통령도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광장을 내려다봤습니다. 10만 명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태극기를 들고요. 한글 플래카드를 들고요. 감사해요, 한국. 사랑해요, 형제의 나라.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행사가 끝나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언덕에 앉았습니다. 울란바토르가 내려다 보였어요. 도시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변한 거예요. 30년 만에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게 뭘까요? 사전 한 권 들고 왔을 뿐인데요. 한국어를 가르쳤을 뿐인데요.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신기했어요.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교육부였어요. 축하해요, 교수님. 대한민국 국민 훈장 드리기로 했어요. 형제국가 만드는데 기여하셨으니까요. 귀국하시면 시상식 할게요. 영광이에요.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공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한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태극기가 석양을 받아 빛났어요.
몽골 국기도 함께요. 두 국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하나처럼요. 형제처럼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말했어요. 한국과 몽골이 형제가 됐어. 신뢰로요. 사전 한 권에서 시작해서 형제 국가까지 왔어. 30년이 걸렸지만 해냈어. 자랑스러워.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요.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별처럼 빛날 거예요. 오래오래요. 한국과 몽골의 우정이요. 사전 한 권에서 시작된 기적이요. 세계가 기억할 겁니다. 신뢰가 얼마나 강한지요. 일어섰습니다. 내려가야 했어요. 축하 만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란바토르를 봤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과 몽골이 함께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형제 국가가 됐으니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빛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이어갈 겁니다. 한국어를 배운 젊은이들이요. 미래가 밝았어요. 한글 한 글자에 담긴 힘이요.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신뢰였고 사랑이었어요. 그게 나라를 바꾼 겁니다. 형제를 만든 거였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요. 이 시대에 살아서요. 기적을 목격해서요.